네,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잘하고 있냐? 뭐냐? 이것도 이 왼수. 그 다음에 달마현을 맹론 세속인까지 다 나왔죠. 뭐야 이게? 그 다음에 네야말로가 어디 나와? 또한 아유 힘들어. 또한 달마혈맹론에서 이르기를 전달하가 견성성불하였어도 살생업을 지었다고 논하지 않았고 혈맹론에서는 백정도 도를 이룰 수 있다고 적고 있으니까 비록 업을 짓더라도 견성성불하면 다른 사람과 달라서 업에 구애되지 않는다고 했고 세속인이 형성성불해서 아까 말했네. 진지는 강백의 질문에 응하는 경어의 답변은 자뭐 흥미롭다 이런 얘기요. 김태읍의 인간 경어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또 뭐라 그래? 경어선사가 김태읍이 아니 진지능이가 경어선사를 닥달을 하니까 경어선사가 뭐라 그래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야말로 이 꼴이요. 내가 출가했던 광주 청계사는 당치승의 소열로서 무사람들이 주색에 빠진 것을 어려서부터 숙견숙문하여서 이것이 스비성성해서 되어서 그칠 수가 없게 되었어라고 경어가 말했다고 했는데 이거를 그냥 청계사에서 들으면 그냥 김태우의 머리 다 뽑아버려요. 뭔 소리라는 거예요. 광주 청계사가 그러면 쓰레기란 말이야? 당치승들이 모여있는 도둑소굴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당치승이 뭐냐 하면은 이 말은 당치승인데 당치승이 뭐를 갖고 있어요? 의리파라니까요. 쉽게 말하면 의협심이 강한 스님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사대문 안으로 바로 못 들어가니까 거기 모여서 이렇게 때를 이루고 어려운 일에서 했다 이런 얘기가 당치승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 내가 다 주색에 빠져 있다고요? 경호선사가 어려서부터 숙견숙문했다고요? 겨우 14살짜리가? 아무도 없었어. 박처사밖에는. 거짓말 뻥. 이게 무슨 스비성성이 돼요. 아니 경호선사가 무슨 나이도 어린 그 3인데 3위가 무슨 스비성성이 돼갖고 이렇게 했다고 이 경호선사가 이런 말을 해? 아이고 말할 수가 없죠.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중에 이제는 항상 성품을 보고 있으니까 성공의 성품이 공함이죠. 이런 것은 개념도 되지 않는구려. 대승은 불고소절이라. 대승은 작은 예절에도 구애받지이라 할까요? 그러나 식색은 인간의 본능이거니 이것을 어찌하겠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꾸미는 것도 잘 듣고 경어선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천만의 말씀. 경어선사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지요 라고 경어가 고백했다고 하는 내가 출가했던 광주 청계사는 당치승의 소열로서 무사람들이 주색에 빠진 것을 어려서부터 숙견숙면하여서 이것이 스비성된 것이었기 다음 부분에서 어려서부터 숙견숙면하여서 이거 스비성성이란 것은 쉽게 납득이 갈 수 없죠. 경어의 속셈은 천성적으로 남에게 싫은 소리나 내색조차 하지 않는 승품으로 봐가지고 그냥 다분히 진지릉의 답변에 동조하면서 하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엿먹어라죠. 한마디로 엿먹어라야? 그럼 엿먹어라지. 경어가 청계사로 출가한 것은 겨우 9세에 불과했는데 그 14세의 은사인 계가 한석했고 그 이전에 누가 와요? 박처사가 왔죠. 그래서 은사가 출처장 가지고 동학사 강릉에 만하게 가는데 어떻게 숙견숙문했단 얘기요? 말이 되는 소리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습이 돼 그게. 경어선사가 어릴 때부터 뭐 그거 여자 밝히고 그런 걸 봤다고? 말이 되는. 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서 몸에 붙어있는 현상을 막는데 그렇다면 어린 경화가 그곳에서 여자를 취해서 이것이 스비성성이 됐 아이고 땡큐가 바리아 베리하고 맞지 스비성성해졌다는 말이야?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을 뿐더러 생물학적으로도 이 접근이 불가야? 접근 불가지요. 말이 되는 소리는 김태우 안 나와. 이 인간 또 일밖에 안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어떻게 경화선사가 스비성성이 돼가지고 거기서 여자를 빨켜갖고 커서도 그런다고? 에이그 그래서 경화선사가
계획적인 답변이죠 이게. 왜냐하면 김태엽이 그렇게 말하니까 질문에 눈높이에 맞추고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경호 본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자신의 출가사인 청계사의 3위 시절을 그렇게 비하했다고? 천만에요. 경호선사는 얼마나 청계사 3위 시절을 좋아하는데 자신의 변명을 들어놓았다는 것은 평소 경호의 성품상 도저히 맞지 않을 뿐더러 식색은 인간의 본능, 식색이 뭔 인간의 본능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경호선사가 이 말했다고. 이것도 웃기는 말이죠. 100번을 양보한다 해도 적어도 도를 깨친 대선사가 절대로 발언했다고. 경호선사 이런 말 안 해요. 말씀이 많이 없으세요. 경호선사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김태읍이 전원이나 또는 기술의 애곡을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말을 못해. 경호는 너무나 술을 사랑하고 좋아했을 뿐이고, 그 대신 홍조를 띄웠다고 하는 것은 혼조가 아니고 홍조지. 홍조를 띄웠다고 하는 것은 얼큰이에 올라 술에 취했을 뿐이고, 자신의 행동의 일말의 부끄러움이나 잘못을 시인하는 제스처로 홍조가 띈 게 아니고, 아마 술을 먹고 있는 놈, 아까 술 같이 한다고 했어 안 했어요? 그 누구요 그거? 진진영하고 같이 대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홍조가 띄었나 보지. 그리고 내가 출가하던 광주 청계사가 당취승의 소열이다. 이거 말이 안 돼. 경호선사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경호선사는 남을 폄훼하거나 비판하거나 그 부정적인 말을 절대 단 한마디도 안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옳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또 그 다음 뭐래요? 자신이 출가한 청계사를 이렇게 대난하고 대놓고 비난해요? 성공이 뭐예요? 성품이 공하다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진흥의 경우는 자연스럽게 그냥 만약에 했다면, 만약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했다면은 그냥 응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죠. 왜냐면 김태읍이 주워온 거니까 어디서 들었는지 다 카더라 해가지고 주워왔죠. 그래서 이게는 참으로 어이가 없는 말이고, 이 글귀는 이것이 능엄경에 나와요. 이즉 도노요 사비 돈제로다. 이치로는 도노였지만 현실로는 한 번에 제거할 수 없다. 이것도 어디서 나와요? 능엄경에도 이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한 어디 보조국사 진울에 수심결에도 나와 있어요. 이 경호선사가 한 말이 아니라니까. 그러나 비록 습기 때문에 주색을 끊지 못하고 있지만 성품이 공함이 거기에 나여 자신의 견처를 덧붙이고 드러내고 있다라고 쓰이는데, 이건 옳지 않아요. 이와 같은 의미에서 자신이 이미 공성을 지니고 있고 결국 어떤 경계에서도 걸리면 상태에서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와서, 다만 이러한 경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경호의 허물이 아니라 그 자신이 미혹한 견지로서 아주 철저히 타파하지 못한 진흥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얘기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요? 이래가면서 했겠죠. 이러한 근거로 경호는 경호집의 여등암 하상에게서 또 다시 이렇게 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호가 한 말이 진짜야. 얘가 진짜야. 이렇게 여등암 하상에 딱 글자로 경호선사가 쓴 그 법문이 이렇게 그 경호집에 딱 들어있어요. 이게 진짜요. 어떻게 해서 한번 보세요. 홍주가 이르기를, 이거 홍주 누구요? 홍주종이 그거잖아. 육조 해능 밑에 누구죠? 홍인대사? 아니 홍이 아니고 맞아? 홍주. 아유 또 이렇게 안 떠올라. 해가 승찬 도신 홍인. 홍주종이 누구지? 마조도일인가? 아유 씨 또 헷갈린다. 보자. 홍주. 이런 젠장. 홍주종이 그게 아니고 홍주종. 미쳤나봐. 요즘에 인터넷이 이렇게 거지 같아가서 어떡하냐? 홍주종이 있잖아. 홍주종에 이게 마저 도일이야. 뭐야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홍주종이 마저 도일인가? 야 너무했다. 헐.
요즘에 참 인터넷 진짜 거지 같은 것들, 이것들. 맞아, 도일이네. 맞아요, 도일이. 예, 홍주가 그 마을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홍주에서 그 일파를 일으켰다 해가지고, 그런 홍주정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가 마저 도일이죠. 마저 도일이 강서성 홍주에서 했다, 이런 얘기야. 홍주가 마저 도일이에요. 마저 도일이 이르기를, 중요한 말이죠. 착한 것도 마음이고,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닦지 못하며 악함도 마음이고 마음을 갖고 마음을 끊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착한 것과 악한 것을 둘러보지 않고 착하다는 것도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다고 마음을 닦지 못하는 거고, 악함도 마음이고 마음을 갖고 마음을 끊지 못한다 하였으며, 이 우두정은 누구예요? 우두법융이죠. 이거는 우두법융 선사가 이르기를 마음에는 다른 마음이 없어. 탐욕과 음욕을 끊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탐욕이 곧 음욕이고 음욕이 마음이고 탐욕이 마음이죠. 그것도 마음이야. 그래서 선지식에 모구행, 우리가 모구행 할 때 81가지가 있는데, 아따 많다. 81가지라고 정해놨네요. 불행, 범행. 불행은 뭐예요? 부처의 행동. 범행은 범인의 행동. 살생, 도둑질, 음행, 음주. 이것들이 있어도 이것들 전부가 행으로 봐서는 각기 다른 것 같지만 도의 눈으로 보면은, 도의 눈으로 보면 다 걸릴 바가 없다, 이런 얘기죠. 도둑질이 뭐고 살생이 뭐고 음주가 뭐 그런 게 다 도의 눈으로 봐서는 다 걸릴 바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런 얘기죠. 예, 이게 중요한 말이죠. 지금 이게 이렇게 경화선사가 누구한테 이 말을 했어요? 등화마상에게 법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중간에 뭐가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이 지금 들어오니까, 착한 것도 마음이고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닦지 못하며 악한도 마음이라는 것은 육조의 육조의 가르침인 불사선 불사악하라 그랬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선과 악은 같다 다르다. 같다죠. 마음에는 다른 마음이 없어. 탐욕과 음욕도 똑같아. 또 모구행도 똑같아. 범행도 똑같아. 살생도 똑같아. 불행도 똑같아. 그래서 도의 눈이 분명하면 모든 게 걸림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경허선사가 지능과 주고받은 대화 속에 선의 본질과 깨침의 당처를 적나라하게 언급하고 있죠. 누가? 경허선사가. 진지능이 그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당연히. 그래서 경허선사가 등화마상에게 준 글이 먼저인지 지능을 만난 게 먼저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보기로는 등화마상이 더 먼저 같아요. 왜냐면 등화마상은 1898년이고 진지능은 아까 보니까 1900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확인 못 해봐서 썼지만, 사실은 만약에 진지능이 이와 같은 글을 먼저 읽었더라면 결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지능의 질문에 경화선사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죠. 왜? 막 진지능 무시해가면서 막 이게 아니고 그대로 대선지식으로서 자비와 겸양 그리고 흔들림 없는 올곧은 답변으로 상대를 충분히 납득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핵심 선법을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진지능한테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마 제목이 중간에 아마 진지능에 대한 얘기를 뭐 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아까 그 뭐죠? 보조 스승결에 있는 그게 경허선사께 아니라는 뭔 제목이 있어야 돼. 지금 이게 이렇게 그냥 막 이어지고 있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제목을 한번 볼까? 이 제목이 어디에 가 있지? 이거 보자. 395 써놓고. 그냥 갑자기 14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아까 11이었거든? 11이 없어져서 갑자기 그 중간에 빼먹었어요. 지금 제목 있는 부분을. 어떤 것들이 다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등으로 들어갔다고 해걸릴 일이 아니고 다음에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지. 이 인간 미쳤어. 그래서 뭐냐, 내가 한번 보자. 여기 있다, 제목. 이게 경허선사의 정처사와 막역한사의 10번이고, 11번이 선문차려는 경허사 편찬자가 했죠? 그 다음에 12번이 지능강백 답송은 경허선사 자기 아니다야. 이거 안 써도 돼. 내가 가서 나중에 퍼서 올릴 때 할게.
진흥강백 답성은 경어선사 자기 아니다가 12번이고 그거를 계속하고 있구만. 그 다음에 13번이 경어선사는 만파라는 호가 또 있다 라는 건 아직 안 나왔죠. 예.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이 진흥강백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흥강백 이후에 인간 때문에. 이것도 경어선사가 엄청난 오해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뿌리 뽑는다고 아주 그냥 진짜 뿌리를 뽑고 있구만. 뿌리를 송두리째 뽑고 있어요. 지금 뭐냐. 그래서 이 경어선사 바로 알기가 내가 쓴 걸 중에서 가장 어려웠어요. 바로 하는 거라. 왜냐면 너무 오해가 이것저것에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뿌리를 안 뽑아놓으면 또 지랄하게 생겼다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게 했죠. 395. 그러니까 이게 진흥강백 그거를 그냥 전부 다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경어선사가 깨달았다고 하는데 아직 습기가 남아있다고 하더라. 나도 우리도 그렇지 않냐. 경어선사도 그러는데 우리는 말도 당연한 거 아니라고 해갖고 그걸 다 써놨어요. 전부 다 그거를 진흥강백 그거를. 그래서 내가 이거 논문으로 내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좀 가면 덜 하더라고. 없는 것 같더라고. 처음에 내가 경어 박사 논문 쓸 때 가보면은 이런 무식한 것들이 전부 다가 뭐라고 써나? 전부 다 그렇게 써있어. 그래가지고 놀랬죠. 내가 이건 아닌데 진흥과 주고받은. 그러니까 경어선사가 진진하게 주고받은 답서는 뭐더라? 경어선사 것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거를 쓰게 됐구만. 예. 이처럼 경어선사가 진흥과 주고받은 태에는 했고, 그래서 진흥한테 올곧은 남음이 있다라고 얘기했군요. 이어지는 경어선사에 이게 다만 지자정 지기정한 불기행. 이것도 맞죠. 다만 뭐를 귀하게 여겨? 정한을 귀하게 여길지언정 그 행위는 귀하게 여기잖아요 말이야. 그래서 그 방한함 스님이 경어선사의 법화와 행리했잖아요. 그 법화와 행리할 때 법화는 귀하게 여길지언정 행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경어선사 이렇게 썼는데 방한함 스님이 경어선사의 행리가 그 모양이라 안 써준다고 해가지고 그 만공 스님이랑 한바탕 붙잖아요. 그래서 뭐라 했어? 경어선사의 법화는 따를지언정 행리는 따르지 말라 했잖아요. 행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데 뭐 달라고 따르지 말라고 써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서 결국은 우리가 나온 이 경어집이 결국은 방한함 스님이 내지 못해요. 결국은 내지 못하고 이것이 어디로 와? 이것이 만해 한용으로 넘어와서 그걸 다 뺏어다가 못쓰게 해서 이 만해 한용원의 경어집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또 방한함 스님이 안 냈냐? 네! 기억고 1935년에 불교 잡지에다가 다 내가지고 결국 그 말은 다 나와서 맨날 또 써먹는 말이 방한함 스님도 그러지 않았냐? 경어선사의 법화는 따를지언정 행리는 거지 같아서 따르지 말라고 했더냐. 그 말이 평생 두고두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말이죠. 여기 써 있잖아요. 다만 그 정화를 귀하게 여길지언정 행리는 귀하게 여기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행리가 귀하지 않다고 그냥 그거를 기어코 쓰지 말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여기 또 나와. 이런 의구심을 진흥강백이 경어선사의 계행이 돼서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러한 모든 의구심을 단칼에 종식시켜요. 누가? 경어선사가. 이미 경어선사는 이렇게 하기 전에 1898년에 그 오성월 스님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범어사에 가서 아까 진흥강백 아니야. 걔 누구죠? 여등하마상. 등하마상에게 10월 달에 그걸 써주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 10월 달에 쓴 내용이에요. 뒤에 밑에가. 그래서 위산선사가 이르기를 이거 경어선사가 쓴 내용이에요. 직접. 다만 너의 눈이 발음만 귀하게 여기고 행동거지는 귀하게 여기지 않노라 라고 누가? 유산선사. 유산 누구예요? 유산영우잖아요. 유양정을 만든 유산영우가 이렇게 써놨다고 하니까 이 법문이 삼승을 널리 배우는 이들을 삼승이는 뭐예요? 삼승을 널리 배우는 이들이 멀리 벗어나서 실로 불가사의하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이 널리 배우는 이들을 멀리 벗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말이 불가사의하다는 얘기야. 다른 사람은 삼승을 배우는 자들은 소승이요? 소승이라 다만 그 법을 정한을 귀하게 여길지언정 행은 귀하게 있는 말을 멀리 벗어나 버렸어 걔들이.
그래가지고 이 말은 뭐더라? 참말로 불가사의하도다 이런 얘기죠. 저런 자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삼승을 배우는 자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얘기요. 삼승을 배우는 자들은, 삼승이 뭐요? 삼승이 예? 삼승이 또 뭐냐고. 삼승 배우는 자들 한번 배워볼게요. 삼승. 삼승은 뭐요? 삼승은 성문, 연각, 보살을 삼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삼승을 배우는 자들은 이 뒤에가 뭐예요? 이 뒤에가 불이잖아. 그러니까 이 삼승을 뛰어넘어야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데, 성문이라고 하는 자들, 성문이 주로 뭐냐면 독각승들이에요. 독각승들. 주소 들은 바가 많아가지고 깨치 못하겠다고 이거 하잖아. 기껏해야 성문의 독각승은 어디로 가? 알아 아니지 뻘. 에이, 연각. 전생에 그냥 성근 근기가 너무 많아 그 인연이 있어 만난단 말이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보살. 보살은 부처의 경지를 이룰 수 있지만 한 생을 미룬다고 하는데, 요들이 삼승이에요. 요거를 공부하는 자들은 절대로 이 말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이들이 너무 멀리 벗어나가지고 이 말이 실로 불가사하다 이 말이야. 어떤 말이? 지금 단기정한 불기행이라 이 말이 실로 불가사하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삼승을 소승이라고 해야 하네요. 소승이라고 하죠. 예전에 소승의 계율을 익히면 이들이 선사를 비방해야 하네요. 비방하죠. 아이고 계율 따지는 것들 웃기지요. 뭐 미얀마나 뭐 저 캄보디아 그런 나라에서는 뭐래더라? 며칠 만에 뭐 어디를 갔다 오면은 뭐 음식을 먹을 수 있고 해가지고 그 고기 먹고 싶으면 어디 나갔다 온답니다. 또 뭔 소리라는 건지. 어쨌든 간에 그런 쓰잘데기 없는 그런 계율의 영매에서 익히는 자들은 선사를 비방해요. 그것은 마치 뭐더라? 범아제비가 수레바퀴를 맞는 거나 똑같아. 이걸 우리가 뭐라죠? 당난거철이라고 하죠. 당난거철이라고 하네. 예, 이 범아제비가 뭐야? 사마귀가 뭐를 붙잡고 들어져? 수레바퀴를 붙잡고 덤벼보려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당난거철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당난거철이요. 또 뱁새가 붕새를 어떻게 알아? 에이, 뱁새가 병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져? 그래서 뱁새가 대붕에 비웃음과 같으니 뱁새가 대병으로 비웃고 있어요. 이것은 말할 거리가 되지 못해. 이 경어선사에가 써있는 그 경어집 그대로 내용이에요. 하나도 안 빼놓고.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한 말이죠. 그냥 아주. 그러니까 이 깨친자가 쓴 경어선사가 쓴 이런 깨친자가 쓴 거는 일반인이 쓴 거랑 좀 달라요. 탈탈탈탈 털어서 이게 탁탁탁탁 이렇게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지금 경어선사가 하면서 누구한테? 진지능이한테 그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뭐라고 말해요? 이 법문 그대로야. 그 법문 그대로고, 이제 요거는 이제 내가 또 그 토를 다른 거죠. 위산의 영후에 다만 너의 눈이 바른만을 귀하게 여기고 행동거저는 귀하게 여기지 않노라는 내용이 이미 앞에서 달마대사가 언급한 거 언급했어야 안 했어요. 아까 최상승 법문에서 그 했어야 안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했죠. 달마대사가. 그래서 뭐를 경을 읽으라고도 나지 않았고 연불하라고도 나지 않았고 막 주겠잖아요. 그게 최상승 법문이야. 그래서 삼승을 널리 배우는 이들은 이거를 너무나 멀리 벗어나 있어요. 그래갖고 이러한 불가사의를 절대로 그 이해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경이들이죠. 그 자들이. 그러니까 경에 매달리고 이런 자들 말이요. 그래서 이해조차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예전에 소승의 계율을 익히는 자들이 선사의 행동을 다 비방했는데 이게 뱁새가 붕새 따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당난거철이다 이런 얘기를 경어선사가 누구에게 준엄하게 경책하고 있어요? 진지릉한테 경책하고 있어요. 이 써준 거는 드가마상에게 써준 거고, 드가마상에게 주는 경어선사의 법문은 처열한 근기가 결코 넘보지 못하는 넘사벽이에요. 진짜 넘사벽이에요. 그래서 경어집 다시 하고 싶네. 경어집 다시 하고 싶다. 그래서 즉시 해야만 살아고 있고, 다음 시는 세간에 널리 알진 경어선사 대표적인 중도불이 선지시로서 경어선사의 그 당체를 한 쾌에 몽땅 드러내는 이 시가 가연선 경어시의 백미가 이런 말이야. 경어시 백미, 이것도 유명한 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도 경어선사가 당신의 그 본래 면목의 자리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일이에요.
대단한 시죠, 이 시도. 주혹 방광 색부연이요. 주혹 방광 색부연. 술도 또한 방광을 하고 색도 또한 그러해. 이렇게 해놨더니 여기에 또 어떤 놈들이 술이 방광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색은 또 뭘까요? 색이라니까 전부 다 여자 밝히는 그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안색을 말한답니다. 안색, 얼굴색. 그래서 이것도 그 유교에 그 저기 공자가 말씀하신 거에 나와요. 얼굴색을.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많이 써먹는 말이 술 먹어서 술 먹어서 얼굴이 버옇게 되고 그 다음에 주색도 또한 밝히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 이런 말이지. 이런 멍청한 놈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술이 방광하고 얼굴도 또한 방광한다는 얘기는. 술을 먹으면 얼굴이 붉어진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색자를 갖다 전부 다 안색이라고 안 하고 전부 주색이라고 해버려. 이런 멍청한 놈들. 그러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 경허선사가 시를 썼는데 이렇게 주색이라고 이걸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술이 방광한다는 얘기는 술이 번쩍번쩍 빛나면 내 얼굴색도 붉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경허선사가 하려고 이걸 쓰신 것 같은데 전부 다 이거를 그냥 막 경허선사가 술 먹고 여자 밝히고 놀았다. 이게 막 적나라하게 막 대놓고 썼다. 난리를 떨어. 근데 더 웃기는 뭐냐면 스님들도 여기 난리를 떨어요. 스님들도 내가 그래가지고 누구야 그 저기 만공 스님도 이거를 그렇게 번역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뭐라고 했어요 할정선한테. 어떻게 스님들이 그거 하나를 할 줄.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대학원을 다 수료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선학과인데 불교학과에서 고영석 교수님이 이 경허선사 경허집 강의를 열었어요. 근데 나보고 연락이 왔더라고. 경허 박사 쓸 사람이 청강을 6개월 하라는 거야. 청강을 다시 6개월을 다니래. 그러면 선뜻 그게 생겨 안 생겨? 6개월 어떻게 또 다녀? 이게 하는 판에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셨어. 교수님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장이라는 사람이 뜨르르 전화가 가지고 나보고 경허집에 선시 부분을 맡으라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어. 내 대답도 필요 없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청강을 6개월 다녀요. 근데 도움이 많이 됐죠. 왜냐면은 그 박사과정이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시가 나오니까 그 주여색, 이 색 때문에 거기 교수가 있더라고. 조선대학교 교수인가 그분이 그걸 다니더라고. 거기를. 그 불교학과를. 근데 이 색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거는 그런 색이 아니고 안색이 그 공자님의 그 유교 그 경전에 이게 나와 있대요. 그래서 나도 이거 따는 거 있는데 안색을 바꾸듯이 해라 막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그래. 그래서 이거를 고영석 교수랑 상의해가지고 안색으로 바꿨죠. 술도 방광도 하고 안색도 또한 방광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할 연자니까요. 안색이 다시 방광한다고 하니까 이게 안색도 바로 방광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안색이지 어떻게 여자 하는 것이 어떻게 다시 이런 그렇게 무식한 자들이 있다가 이게 다시 부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더 그래요. 다시 똑같이 그 술처럼 방광을 하더라 이런 말이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얼굴이 붉어지는데 그 얼굴색도 같이 붉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설정수에 뭐라 했다니까. 스님들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만공 스님도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했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탐진번뇌 송년연. 이 말이 엄청 멋있죠. 탐진번뇌 속에서 근데 치는 안 썼더라고. 탐진치잖아요. 근데 그냥 뭐 치는 안 써도 어차피 탐진치니까 우리가 번뇌가 치라고 할 수 있겠죠. 탐진번뇌 속에서 송년연. 송년연이 뭐예요? 여자가 당나귀 여자예요. 라기 여자. 그러니까 당나귀는 우리의 그 저기 세월 속에 있는 해요, 없는 해요? 없는 해죠. 그러니까 내가 나귀애를 보낸다는 얘기는 세월을 잊어버렸다 안 잊어버렸다. 세월을 잊어버렸다. 나는 세월을 보내는 게 아니고 당나귀에 보낼 거야. 없는 애 보내는 거다. 그러니까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로 내 맘대로 살겠다야 아니야. 내 맘대로 살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뭐야? 불여 중생 오불식이니 부처와 더불어 중생을 나는 나오자잖아요. 불식 나는 부처 중생 나는 몰라 이렇게 하는 거야. 멋있어? 왜? 다 놓을 거야. 왜? 전봉 좀 그렇게 만들고 나도 부처님한테 이런 원망한 적 있어요.
부처고 중생이고 나 몰라요. 스님. 아니 스님이 아니라 부처님. 나를 왜 이 지경으로 만들어놔? 엄청 원망했어 나 이거. 근데 경호 스님도 아마 이래서 원망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부처와 중생? 나 몰라. 나는 부처와 중생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세했더라. 평생 의작 취광승이다 이 말이야. 내가 평생 동안 취광승으로 살겠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의미 있는 말이 아니야. 이 의자에 모든 오기가 다 들어있어? 나는 당연히 마땅히 나는 취광승 또 어디에 또 막 의미가 들어요. 작자에 대해서 자기라는 것을 일부러 만든다? 오냐 일부러 내가 만들어서 취광승으로 만들어서 살 거야. 그냥 이렇게 경허선사가 써놨는데 그냥 나는 이 시를 볼 때마다 그냥 너무 속이 시원해요. 그냥 경허선사가 어디 하풀이 할 때도 없고 그냥 흑이랍시고 부려본 게 기껏해야 취광승이야. 그래서 경허선사가 의작에다가 갖다가 다 쏟아 부어놨어요. 평생 동안 내가 의작할 거야. 뭘 의작해? 취광승인 척 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취광승인 척 내가 허위로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살 거야. 라는 내용을 써놨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또 딴 쪽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경허선사를 달달 볶아요. 아주 그냥 볶아. 아주 속상하죠. 근데 사실 어찌 보면 이 시가 이게 윤필함에서 쓴 건데 경허선사가 윤필함에서 쓴 건데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거 1903년 시거든요. 막판이지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가. 1904년에. 근데 참으로 이 속상한 거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더라. 근데 어디다 대고 무슨 여자도 여기가 여자가 지금 끼어들 틈이 없다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려가지고 아주 그냥 죽을 지경이야. 그냥 가야 돼. 가야 돼서 수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경허선사가 술 한 잔 쩍 걸치시고 쓰셨나 봐요. 술이 방광하니까 얼굴도 방광하고 내가 탐진번뇌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나는 부처도 몰라. 부처님은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중생구제? 아이고 내가 어떻게 중생구제를 해? 내가 중생구제 하려면 내가 좀 여건을 좋게 만들어놨어야지. 부처님! 나도 맨날 뭐라고 하는데 부처님! 나도 싫어요. 내가 경허선사 좀 어떻게 해보려면 좀 내 여건이 좀 좋아져야지 이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평생 동안 술 취한 지광승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한 게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시가 윤필함에 1903년에 들려가지고 삼수갑산 가기 직전이야? 아주 속상해. 이 시는 불명산 윤필함에 들려서 우연히 없다라는 과불명산 윤필함 우음 이렇게 돼 있죠 제목이. 근데 여기서 불명산은 원래는 이 불명산이 경허선사 고향인 화암사가 들어있는 절에 있어요. 완죽은 불명산 화암사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윤필함을 불명산이라고 해놨어요. 원래 윤필함은 사불산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왜 불명산이라고 해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착각이라고 하기에는 불명산 윤필함에 우연히 들려가지고 이거를 썼다 우음했다고 썼는데 이게 3편이나 돼. 한 편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로는 경허선사가 그 불명산 화암사랑 착각했다 하나는 그 사불산이 불명산이라는 다른 이름이 있더라 라는 둘. 뭐 이런 정도로 하고 일단은 어쨌든 윤필함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윤필함이 확실해요. 그래서 험상치 않은 칠원 절구고 원래 작정하고 읊은 시보다는 우연히 짓는 우음이 더 세? 세지요. 그래서 여기서 방광은 여기서 광자는 틀려요. 우리가 아는 방광이라는 거는 뭐예요? 빛광자를 쓰잖아요. 노을방에다가 빛광을 쓰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 방광하는 거야. 빛이 방광하는 건데 여기다가 저 광자를 써버리면 뭐가 돼요? 거리낌 없이 산다를 방광이라고 그래요. 예, 뭐 한다고? 거리낌 없이 산다를 방광이라고 그러고 밑에 있는 방광은 말 그대로 불빛이 방광하는 거야. 다르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달라요. 예, 그래서 이게 다른 거를 지금 말하고 있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방광한다고 하는데 내가 보리기로는 경허선사가 거리낌 없이 사는 거는 그 방광을 써줘야 돼. 이 방광은 아니에요. 수연 방광할 때도 이 방광을 써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방광과 뭐가 달라? 뭐가 달라요? 이 방광과 다르죠? 이 방광과 이 방광이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경어선사가 하는 행동은 아래의 방광이 맞는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우음에서 방광은 강한 할인검을 들이대고 있어요. 일부러 저렇게 썼는지도 모르죠. 뭐 불제이래로 방광은 불보살의 몫인데 경어선사가 술과 방광을 갖다가 여기도 여색이라고 써놨잖아요. 고 하였다 이런 말이야.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 우음의 경지란 원래 부처와 동급의 순이라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시각으로 보면 우주에 온 삼라만상이 부처 아님이 없다고 역설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술과 여색이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호다 불호다 좋다 싫다 중생이다 부처다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술과 여색도 고기도 부처도 아님이 없다 이런 얘기고, 굳이 여색을 갖다 색을 여색이라고 말한다면 술과 여색을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안색이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표현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경어선사의 경계에서는 이미 주색의 구분이 이미 다 여기였어요. 근데 여기서 술도 방광하고 색도 방광한다고 그 말이 안 돼.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얼굴색이 붉어진다라는 말이 옳다 이런 얘기고, 시간과 공간이 본래였고 온 우주가 하나의 성품 속에서는 여기에서 또한 경어가 불교에서 일체 번뇌의 근본이 된다가는 탐진치, 이거를 삼독인데 그 자성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탐진번뇌 속에서 지낸다는 얘기는 그걸 구분하지 않고 말 그대로 자성이 따로 없어서 그 자체가 본래 공하기 때문에 탐진번뇌와 모아가 똑같아요. 송연연이 똑같아요. 탐진번뇌, 송연연.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와 탐진번뇌와 이 송연연이 왜 우리가 사는 삶은 탐진번뇌 속에서 살아요. 떠오르지 않네요. 응? 그래요? 응? 보셨지? 그러니까 탐진번뇌는 속세고 송연연은 속세를 떠난 거라 그게 그거다 이런 얘기죠. 구분하지 않는, 그래서 공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술을 곁에 두고 공성을 즐기는 일상이 그 경어선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코코코.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또 끊어야 될 것 같고, 자 빨리빨리. 본래 우주는 전체성인 하나의 성품으로 일성이죠. 공성이요? 세가는 거. 왜 여기서 일성이라는 건 하나라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 갖고 전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성이라고 이성이라고 삼성이라고 안 되네. 우리가 일이라는 건 일체법 할 때도 하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일체가 같은 거예요. 일이 전체고 체가 전체고. 그래서 일성이 곧 공성이죠. 세가는 스스로 세상과 세상에 대응하는 아를 설정해 놓음으로써 공간이 벌어지고 있고, 공간에 전개되는 모습을 보고 시간이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시공을 초월한 공성의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우는 그곳에서 그런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송년연이지 뭐. 시공을 초월한 공성의 그 시간이 송년연이요? 나기해. 나기는 12간지에서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공을 초월해야 돼요. 따라서 경어선사가 정한 나기회라는 것은 애당초에 존재하지 없는 세월을 갖다가 우리가 나기회라고 했죠. 그래서 경어선사가 어디서 보는데 탐진번뇌 속에서 송년연을 보낸다고 했죠. 그래서 왜 경어는 나기회를 보낸다고 했을까? 이미 경어선사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왜? 전봉주 때문에 쫓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경어에게 시간의 분별은 이미 시의를 떠나버렸고, 중도실상의 경계에서는 중생도 부처도 다 불이라는 거죠. 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중생과 부처를 모른다 라고 했어요. 따라서 경어는 이 모든 것을 구태여 챙기려 애쓰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전봉준 장군에 대한 슬픈 아픔이 스며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지 못했어요. 이거는 내가 전봉준 장군이 나타나기 이전의 세계라 그 전봉준을 언급하지 못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